317쪽에 여러분 3번 특수한 거래 이혼 위자료 있네요. 요거 한번 좀 보고 넘어갑시다. 이제 마지막 특수한 거래 중에서 우리가 정리할 게 뭐죠? 이혼 위자료. 요거 잘 알아들으시면요, 여러분. 예, 학원비 본전 뽑습니다. 나중에. 가장 현실적인 내용이죠. 자, 일단 여러분 위자료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합시다. 저서 여러분 적을 필요는 없는데 위자료는 일단 성격을 아셔야 돼요. 얘는 뭐야 성격이? 손해배상금이야. 배상금이야. 그러니까 얘는 소득이 아니야. 생각해봐 여러분. 위자료가 소득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사업소득이야? 근로소득이야? 기타소득이야. 예, 그래서 이거는 위자료가 소득이 아니라 뭐다? 손해배상금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위자료를 뭘로 지급하면? 금전으로 지급하면 돈을 주면은 이때는 여러분 주는 사람한테 받는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과세를 안 해요. 왜 이렇게 좋아해? 막 감탄하시네. 알았어. 그래요. 그래서 이혼할 때 가장 쿨한 건 뭐야? 현금으로 주고받는 게 제일 좋아. 이때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아무한테도 과세를 안 합니다. 왜 과세를 안 하냐면 소득이 아니라 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손해배상금. 즉 위자료는 누가 지급하는 거야 여러분? 안 해봤구나 한 번도. 이거 해보라고 수도 없고. 나는 한 번도 안 걸렸어. 아직까지는. 그게 진정한 프로죠. 진정한 프로는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자, 요 위자료를 돈을 줬는데 아무런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요거는 소득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즉 혼인 생활을 파경으로 몰고 간 원인 제공자. 이걸 누구라고 그래? 파경자라고 그래. 그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과세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부부지간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절세 방법이죠. 우리 부부지간에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했죠? 6억. 그럼 여러분 생각해. 30억을 넘기려고 그래. 내 배우자한테. 얼마? 30억. 그럼 30억 정도, 요 정도는 다들 있잖아. 뭐 아파트 가격 하나죠. 여기다가 요거를 30억을 넘길 때에 한 번 증여를 받으려면 얼마까지 공제 준다서 6억. 그럼 몇 번에 걸쳐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5번. 근데 한 번 증여를 공제받으면 몇 년을 걸린대서 10년. 그러면 얼마 넘기려면 30억을 넘기려고 증여세 한 푼도 없이 그럼 몇 년이 소요되는가? 이 인간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았죠. 물론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래갖고 막판 이제 돈 다 받고 나서 이제 힘쓸어 가자고 했더니 그때는 이제 쭈그리고 있는 거죠. 또 똥머리 해야죠.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면요 마인드가 어떠냐? 걸어 다닐 때 움직이자는 얘기야. 저희 집 사람은 그 사고방식이에요. 움직였을 때 놀자는 얘기야. 이랬을 때 놀러 다녀봐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저는 별로 맞는 말 같지는 않은데 저희 속에서 맨날 싸워요. 야 움직일 수 있을 때 이 돈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그때 그분은 그때 쉬자는 얘기야. 누구 맞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맨날 싸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50년에 걸쳐서 이전이 필요한 거를 한 방에 훅 해결하는 게 바로 뭐야? 이혼이자료. 한 방에. 그런데 말입니다. 얘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게 문제야. 왜 안 나와? 아무런 과세 문제가 없는 거 어떻게 물어봐? 그래서 시험에 나온 거 요게 나와. 그럼 요 때에 요거를 금전 지급에 뭐하여? 가름하여 요게 나오죠. 이제 요게 시험에 나오는가? 물로 주면은 부동산으로 넘겨주면 요거죠. 그게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책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혼 위자료의 금전 지급에 가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다. 그럼 얘는 요 소유권 이전은 성격이 뭐가 되는가 여러분?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양도로 보는 전형적인 거래라고 그랬죠? 교환과 함께 가장 시험에 많이 나는 게 대물변제였네요. 이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의해야 되겠죠. 위자를 줄 때 돈을 못 주고 뭘로 주면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넘기면 이 부동산을 넘긴 사람한테 뭘 두들겨 맞는가? 양도소득세인 거죠. 자, 이렇게 예를 들게요.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고 딴 길을 갔어. 바깥길을 좀 걸어갔어. 뭐 했어요, 여러분? 외도를 했어. 근데 꼭 안 하던 놈이 하면 그 뭐해? 걸리죠. 걸려갖고 눈탱이 밤새도록 터지고 뭘 당하면서 이혼을 당하면서 그냥 가지 나한테 뭘 달래? 뭘 달래? 위자를 달랬죠. 위자를. 제일 좋은 건 이걸 뭘로 주는 게 좋은데 돈을 주는 게 제일 좋은가? 그런데 돈이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갖고 있던 뭘 주면 부동산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내가 넘기는 부동산은 성격이 뭐가 되기 때문에 대물변제. 무슨 양도야? 유상양도. 그러면 나한테 뭘 때리는 거야 다시? 양도소득세였죠. 그러면 봐요. 나는 잠깐 외도했다가 이혼당하면서 위자를 주는데 돈이 있어서 없어서 갖고 있던 뭘 넘기니까 부동산 넘기니까 나한테 뭘 때린가? 양도소득세 때린 거죠.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야죠. 그런 감이 들어 안 들어? 들어야 되지. 이거 한번 했다가 눈탱이 밤탱이 때리고 터지고 이혼당하고 돈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갖고 있던 부동산 넘기니까 또 뭘 때려? 양도소득세 또 때린 거죠. 여기서 경험은 뭐야? 뭘 느껴야 돼 여기서? 걸리지 말아야 된다. 그게 진정한 프로다. 여기까지 시험이 난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나옵니다. 얘가. 요때 요 부동산이 뭐였냐? 1세대 1주택. 자 여러분 2년 이상 무슨 말 나왔다. 요 말이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 자 우리 시험에서 무슨 말 나오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그럼 출전에 뭐 얘기하는가? 비과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 부동산 줄 때 가능한 뭘로 주는 게 좋은가? 주택으로 주는 게 좋은 거죠. 내가 돈이 없어 뭘로 줄 때는 부동산 줄 때 가능하면 뭘로 줘라?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주택으로 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적용받으니까? 비과세가 적용되니까.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근데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 말고도 또 하나의 재산 이전 형태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뭐냐?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입니다.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입니다. 부부가 뭐가 있던 거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이혼을 원인으로 뭐 하는 거 여러분? 분할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주의할 것은 부부 공유 재산의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부 공유 재산일 때만 정하는 겁니다. 이 부부 공유 재산이 있고 이 공유 재산과 구분되는 게 바로 뭐냐? 전유 재산 또는 고유 재산이라고도 합니다. 얘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을 할 때 상대방 배우자한테 분할해 주셔, 내목 주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건 뭐만이 여러분? 공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부부 공유 재산은 건 뭐냐면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외관상으로는 등기부상에는 부부 둘 중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은 부부가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축적된 무슨 재산이라는 얘기야? 공동 소유 재산이라는 얘기야. 그럼 그걸 뭐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면 그거를 내 몫을 주시오라고 청구하는 게 바로 뭐다?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럼 이혼을 할 때는 여러분 재산이 있으면은 이거를 전유 재산을 볼 건지 공동 소유 재산을 볼 건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 적어놔. 그래서 무슨 재산을 분류가 되면 전유 재산 또는 고유 재산으로 분할되면 분류가 되면은 분할 대상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러니까 받고 싶으면 뭘로 몰고 가야 되는가? 공동 소유 재산, 공유 재산을 몰고 가야 돼. 그래서 일로 가야만 뭐가 가능해?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는 분할할 때 양은 결혼 기여도,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은 이때는
부부 재산의 기여도를 50%까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몇을 따갈 수 있다는 얘기야? 반을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몇 년 버티면? 20년.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혹시 폭행이라더라도 몇 년간 버텨주면 20년간 버텨주면은 얼마 정도 건드린다? 반은 찾아올 수 있다. 씨. 고민해. 더 맞을 건지 20년을 버틸 건지 나는 그냥 못 살겠다. 요런 것이 제일 잘 나오는 드라마가 바로 뭐예요? 사랑가죠. 그 아주 유익한 드라마죠. 국민 드라마죠. 그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결론. 이때는 우리 양도세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즉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외에는 제가 설명 안 했습니다.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뭐는 과세를 하지 않지만 양도세는 과세 안 합니다. 양도를 안 봅니다. 그런데 뭐는 과세한다고요?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책에는 어디 나오냐면 취득세 쪽에서 나옵니다.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은. 그래서 여러분 잠깐 어디 체킹하시냐면은 일단 취득 시기에 보시면요, 여러분 취득 시기 자 117조 보십니다. 117조 매니 빨리 와 시간 없어. 117조 매니 오셨어요? 거기 양가를 1번 민법 제839조의 이 843조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있죠? 밑줄 여기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밑줄 시뻘겋게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입니다. 저거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을 말하는가? 그럼 이때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야. 그럼 언제 취득한 걸 보래? 등기일이나 등록일에 즉 부동산 이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보라? 등기일에 취득한 걸 보래. 등기일에.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언제 취득한 걸 보라고요? 등기일에. 자, 그리고 이때 어떤 세율을 적용할 거냐? 143조 보세요. 143조. 143. 맨 밑에 양가로 6번. 맨 밑에 양가로 6번. 민법 제834조 협의상위원회 839조의 재산분할 청구등 제834조 재판세 이혼. 자, 이게 뭐죠? 바로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을 말하는가? 이때 적용하는 취득세율은 142조 왼쪽 뭐라고 됐어? 왼쪽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라고 제목이 붙여있죠? 거기 밑줄. 그래서 이렇게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일 때 적용하는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세율로 과세한다? 2%를 뺀 특례세율. 요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이때 실무에서는 요 표준세율은 단순한 공유권의 분할일 때의 2.3%와 상속의 무상일 때 3.5% 둘 중에 큰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뭐가 크다는 얘기야? 3.5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3.5에서 몇 프로 빼라는 얘기야? 2%. 그래서 결론 몇 프로 과세한다? 1.5%로 취득세 과세합니다. 그러나 뭐는 과세 안 한다고요? 양도소득세는 과세를 안 한다고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7조 다시 옵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양도로 보지 않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양가를 1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밑줄 들어갑니다. 뭐,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이나 보류 충당.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국대선수입니다. 자, 318조 봅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양도담보입니다. 밑줄. 양도담보. 양도담보 적으세요. 담보 제공에 따른 형식상 이전입니다. 양도담보는 뭐다고요? 담보 제공에 따른 형식상 명의를 이전해 주는 거야.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써져 있죠? 여기 밑줄.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뭐하게 하여? 담보하게 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거. 이걸 우리는 뭐란다 여러분?
양도 담보에 대한 법률적 표현이고 요거는 법률적 표현이고 실질적으로는 뭐다 여러분? 담보 제공했다는 뭐야? 사실상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다, 형식상이다. 그래서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입니다. 안 본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거기 양가로 1, 2, 3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단서 보세요. 다만 양도 담보 계약 체결 후 위 세 가지 요건을 위배하거나 밑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뭐하면 변제 충당하면 그때는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것에서 양가로 3번. 적으세요. 공유권의 분할이죠. 양가로 3번은 공유권의 분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 재분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단순 분할 동그라미. 다음에 단순 재분할 동그라미. 이게 키워드야. 공유권의 분할보다 뭐? 단순 분할. 동그라미 쳤어요? 단순 재분할. 여기서 무슨 말이 들어갔어? 둘 다. 단순. 그럼 여기서 단순은 뭐를 말하는가? 저거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걸 말해요, 여러분. 꼭 적어놔야 돼. 여기서 단순 분할, 단순 재분할은 뭐를 의미한다고, 여러분?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즉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공유권의 분할일 때만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양도로 보지 않는 세 가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한번 좀 보시고요. 319쪽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한번 눈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320쪽부터는 여러분 320쪽부터는 요 양도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그렸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요 그림을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25쪽 비과세 갑니다. 비과세. 비과세는 글자가 들어 과세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겠답니다. 비과세 특징. 비과세는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비과세는 가장 중요한 특징. 과세 대상에서 아예 어떻게 해버린 거니까 제외해버린 거기 때문에 납세무 자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 납세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납세 의무자다, 아니다? 납세 의무자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야,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아니니까 세액 계산 자체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해. 세액 계산 자체를 안 한다니까. 그리고 얘는 세액 계산 자체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얘는 별도로 비과세 해주세요라고 신고, 신청 등을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잖아. 한마디로 해서 비과세 해당이 되면 그냥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 거기 때문에 제외된 거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아무런 액션을 취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납세가 행위를 할 게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그럼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그건 과세관청이 입증을 하는 거지. 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나는 별도로 아무런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는 거야. 즉 내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을 양도했어. 그럼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했어. 그럼 나는 무슨 대상이야? 비과세. 그럼 그걸로 그냥 팔아버리고 끝이란 얘기야. 내가 세무서장한테 가서 나 비과세 대상이다 이런 거 신고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해하셨어요? 아무나 액션 취하지 않는다고. 나 납세의무자야? 납세의무자냐고? 아니다고. 그러니까 예정신고 확정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한다니까. 뭘. 오늘 가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공인중개사님, 내가 이번에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어. 나 양도세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해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소설이 나와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비과세 특징입니다. 꼭 잡으시고요. 나중에 요거와 꼭 비교할 게 있습니다. 그 비교할 게 바로 뭐냐?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이런 것도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액 공제, 세액 감면, 비과세 다 하나같이 얘들은 세금을 어떻게 하는가? 네, 다 줄이는 것들입니다.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좋은 규정, 나쁜 규정. 좋은 규정이야.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실무 나가면 이런 걸 알아야 돼.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고, 임병을. 그래도 또 우리 할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 걱정하지 마. 자, 이제 325조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자, 첫째, 뭐였죠, 여러분? 파산선거처분. 325조 보세요. 파산선거. 이건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둘째, 일정한 밑줄. 농지죠, 농지. 동그라미. 이거 농지. 여러분 나중에 실문 나가면 농지 잘 보셔야 됩니다. 농지. 농지 뭐? 교환 또는 분할. 셋째, 그 유명한 뭐 나왔다, 여러분?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주택 나왔다. 시험에는 3번 1세대 1주택 별표 3개 시뻘겋게. 그리고 2번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은 별표 하나. 그래서 여러분 325조 맨 밑에 파산선고 처분 나왔죠? 예, 이건 뭐 다 아실 거를 믿고요. 326조. 자, 농지의 교환과 분합에 대한 비과세를 받으려면 여러분 일정한 요건 충족해야 되는데 거기 농지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326조 보세요. 농지란 밑줄. 논, 밭이나 과수원.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대한 농지 지목은 뭐야? 전, 답, 과수원까지. 여기 밑줄. 논, 밭. 그리고 어디까지야? 어디까지야? 과수원까지야. 그럼 저거 위에다가 목장용지는 우리 양도소득세 농지가 아니야. 분명히 적어요. 목장용지는 소득세법상 농지 범위에 포함한다, 제외된다. 이게 어디선가 분명히 차이점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지적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가 없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 경작에 사용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밑에 2번 비과세 요건 나와 있죠, 여러분. 거기에 별표 하나 요거 설명드립시다. 그래서 지금 목적물은 뭐죠, 여러분? 농지야, 농지. 자, 농지는 제가 그랬죠, 여러분. 세법상 우대 대상이랬어, 규제 대상이랬어? 우대. 가능하면 세보다 무겁게 가볍게. 가능하면 세보다 적게 주겠다는 게 기본적이야. 마치 주택과 쌍도 마찬. 세법은 주택과 농지는 가능하면 세보다 무겁게 가볍게 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농지를 뭐 하거나, 여러분, 교환하거나. 교환이 뭐야, 여러분? 다 아시죠? 서로 바꾼 거야, 농지. 그 다음에 뭐 했대? 분합. 분합은 뭐야? 분합은 분필과 합필의 합친 말이야. 뭐? 분필과 합필. 여기 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분필은 뭐야? 한 피지를 두 피지 이상으로 나눈 거고, 합필은 두 피지 이상을 한 피지로 합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그에 따라서 뭐가 왔다 갔다 해? 명의가 왔다 갔다 하죠? 그때에 요거를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저는 세법을 강의할 때 이해를 좀, 의미를 정확하게 좀 알아달라. 세법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잘못하면 이건 선무당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을 어떻게 된다고? 모두 충족해야 돼. 이때 그 두 가지 조건이 첫 번째가 여러분 거기 양가로 1번.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토지 가액의 차액이, 쌍방토지 가액의 뭐가? 차액이. 놓치면 안 돼. 두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두 토지, 두 농지 간의 가격 차액이 둘 중에 뭐 큰 가액에 얼마?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요게 키워드야, 요게 키워드. 출전이 어딜 건드리지 평소에 여러분 공부할 때 자꾸 체킹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 실제 기출문제에서 출전이 건드린 거 바로 요 놈을 건드리죠. 얼마? 4분의 1이어야 된다. 4분의 1. 이거를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뭐 이렇게 찍으면 여러분은 예 그리고 찍는 거죠. 또 얼마다고요? 4분의 2하다고요. 그러면 자 요거 보세요. 갑이 갖고 있는 농지가 있고요. 을이 갖고 있는 농지가 있어요. 그래서 갑농지, 을농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서로 만났어.
형님 어떻게 작년 농사 잘 졌슈? 그랬더니 말만 망해버렸어. 그런 거죠. 그럼 우리 또죠. 어떻게 형님 잘 졌슈? 그러면 나도 망해버렸어. 어쩐디요? 딴 거 질라고? 그래. 아, 그러면 우리 형님 농지 서로가 한번 바꾸고 딴 거 줘볼까요? 그래요? 그래서 서로 뭐 하는 거야, 이제? 교환하기로 한 거야. 그러면 이때 갑의 농지 가격은 얼마인가 봤더니 1억짜리고요. 왜냐면 교환하는 농지 간의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토지의 그 유명한 무슨 성? 개별성. 한 건 했어. 까불고 있어. 개별성에서 토지 가치가 같을 수는 없잖아.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에 요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자, 보세요. 요때 두 가액에 뭐가, 여러분? 두 가액에 뭐가? 요거 설명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9천만 원짜리 봅시다. 9천만 원짜리. 그럼 차익은 얼마, 여러분? 1,000만 원. 요 차액이 둘 중에 큰 가액 얼마? 1억. 그거에 얼마? 그럼 얼마, 여러분? 응? 또 어려워? 2,500만 원이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말 못하겠어요, 이제 도저히. 집에 가서 옆에 아저씨하고 같이 한번 해봐. 그럼 요 차액이 얘보다 커, 작어? 작어. 그럼 얘는 비가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얘를 다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요게 9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4천만 원짜리야, 4천만 원짜리. 그럼 여러분, 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얘는 똑같지는 않지만, 가격대가 거의 비슷은 했죠? 차이는 낮지만, 커, 작어? 작죠. 근데 여러분, 얘는 1억 원짜리 얘는 지금 얼마짜리야? 차이가 나도 많이 나, 적게 나? 많이 나, 많이 나. 얼마나 차이 나? 6천만 원. 둘 중에 큰 가격 얼마? 1억 원에 4분니까 얼마? 2,500. 얘가 크죠, 이번에는? 그럼 이때는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 요거는 1번은 무슨 요건을 말하는가? 두 가격 차이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렇죠. 작아야 한다, 그 얘기야. 가격대가 비슷한 것끼리 해야 된다는 얘기야. 사람도 똑같아,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 유유상종. 부부도 똑같아. 결혼도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게 가장 환상적인 거야. 너무 격차나.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뭐 백마탄 남자가 와서 자기를 구해줄 거다고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야. 백마탄 남자가 너한테 왜 가니? 그 젊은 여자들은 이렇게 그런 환상을 약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딸한테 그 얘기합니다. 백마탄 왕자가 너한테 안 온다. 네가 오게 하려면 네가 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양가로 2번. 아씨, 백마탄 공주는 없나? 자, 거기 양가로 2번은 여러분, 동그라미 1, 2, 3, 4 나오죠, 여러분? 자, 요거 조건 잡시다. 여러분, 요거는 다 또는 개념이야. 또는 중 하나 택이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에다가 이렇게 묶으시고요. 양가로 1, 2, 3, 4 묶어놓고 그냥 저는 여기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택일. 네 가지 모두 엔드 개념이야? 응? 엔드 개념이야? 또는 개념이야? 또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넷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죠? 네 가지가 다 충족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셨죠? 예. 그럼 여러분 1번, 2번, 3번 묶으세요. 1번, 2번, 3번 묶으시고요. 4번하고 구별하세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자, 1번, 2번, 3번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얘들은 국가 등이 개입됐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등이 개입됐거나 또는 농어촌 정비법 등 법률이 개입됐어. 법률이. 그게 공통점이야. 1번, 2번, 3번은 뭐가 개입됐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나 또는 3번 뭐 법률에 개입됐어. 그래서 1번, 2번, 3번보다는 여러분 4번이 더 중요해. 4번이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는 좀 자발적보다는 무슨 성격이 강한가 여기는 1, 2, 3은 강제적 성격이 강한 거야. 1번, 2번, 3번은. 그런데 4번은 특징이 뭐냐? 밑줄.
거기 중요한 말 나왔어. 경작상 필요. 밑줄 경작상 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 경작상 필요라는 말은 뭐냐? 여기는 국가 등의 개입이나 법률 개입이 있는가 없는가? 없어. 이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농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농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 하에서 니들이 원해서 하는 거야. 그걸 제가 아까 설명했죠. 어떻게 형님 농사 잘 져시오 작년? 그거.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야. 경작상 필요. 여기서 경작상 필요는 국가나 법률 등의 개입이 없이 그냥 농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에서 야 너랑 나랑 바꿀래? 그러는 거야. 너랑 나랑 바꿀래?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경작상 필요할 때는 특징 교환만 있어. 교환만. 뭐가 없어? 응? 분합이 없어. 분합이 없어. 분합. 첫 번째 특징 교환만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농지의 소유의 자발적인 의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사후관리 들어가. 니들이 원해서 했으니까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 대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뭐 하겠다. 지켜보마. 이게 제일 무서워. 사후관리. 세법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후관리입니다. 너 죽을 때까지 쳐다보겠대. 사후관리. 이때 세법에서 사후관리는 대부분 5년을 말합니다. 대부분. 근데 여기는 짧아져. 너무. 그래서 여기는 몇 년? 3년. 3년. 세법에서 일반적인 사후관리 개념 몇 년이지만 5년이지만 농지라고 그랬죠? 농지는 우대 규제. 우대. 그러니까 이 기간도 어떻게 해줘요? 짧게. 그래서 같이 봅시다. 거기.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밑줄.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 그래서 적으세요. 이걸 세 글자로 신농지라고 합니다. 신농지. 뭐? 신농지. 새로운 농지다고. 여기서 몇 년 동그라미? 3년. 시뻘십니다. 3년. 최소 몇 년 이상을 3년 이상을 뭐 해야 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밑줄 농지 소재지에 거주 이걸 뭐라 그래? 제촌. 그래, 제촌. 세법에서는 제촌. 그리고 뭐 해야 된다? 경작. 밑줄 작용해야 된다는 게 작용. 그래서 이걸 우리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다. 이걸 다른 말로 제촌 작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제촌 작용. 몇 년? 3년. 근데 여러분 다음 페이지 박스 보세요. 327조 박스. 맨 밑에 박스 맨 밑에 3번. 자 이렇게 신농지 사후관리 몇 년 들어간다 해서 3년. 근데 여러분 3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3번이 바로야. 3년이 지났어 안 지났어? 안 지났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 새로운 농지 취득 그 3년 이내 공익사업이나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뭘 당했대? 협의 매수나 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뭘 당했대? 수용. 아직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3년 지나지 않았는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먼저 법률 등에서 뭘 당한가? 수용. 그럼 이거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그러면 이때는 비록 3년 이내에 수용을 당했다더라도 3년 이상 뭐 한 걸로 봐주겠다? 제촌 작용한 걸로 봐주겠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가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리 327조. 비과세갑니다. 1세대 1주택. 아주 중요한 거죠.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 실무 나가면 이게 으뜸이죠. 뭐. 별표 3개. 이거는 실무, 시험, 또 아무런 실무, 시험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갖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뽑으셨죠. 그래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 나왔죠. 자, 그래서 한번 거기 볼까요? 여러분 327조. 눈만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이죠. 목적물 주택으로서 단 뭐는 제외한다? 고가주택은 제외했네 여러분. 그래서 주택과 이 딸린 토지 밑줄 딸린 토지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정하는 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 아이고 여기까지 한 줄을 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 대통령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 여기까지가 된다고.
이게 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 부수 토지죠.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느 하나가 그 밑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이죠. 동그라미 1번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것에서 대통령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번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들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서 대통령 정하는 주택.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은 이때는 양도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랬죠. 그러면 결론 여기서 첫째 먼저 나온 게 바로 부수토지죠. 즉 내가 뭘 양도했다고 여러분? 주택과 그 밑에 있는 뭐를? 부수토지를 양도했는데 이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부수토지까지 뭘 봐준다? 비과세. 근데 이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 부수토지는 무제한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드넓은 대규모의 토지 위에다가 주택 하나 접어놓고 이걸 다 주택 부수토지 해갖고 다 비과세 이렇게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전원주택. 특히 시 외곽에 이런 주택들이 많죠. 땅 넓은 주택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해야 돼요. 그럼 이때 부수토지는 주택 정착 면적. 주택 정착 면적은 뭐야? 요거 닫고 있는 면적. 여기에다가 도시 지역 아니면 몇 배? 5배. 그 밖의 지역일 때는 몇 배? 10배를 곱합니다. 그래서 요 기준 면적까지만 뭘 봐준다? 비과세. 그래서 주택 정착 면적의 요 도시적은 여러분 다 아시는 국계법에서 말하는 도시적을 말하는 거야. 즉 공법 시간에 배웠던 도시적을 말한다고. 국계법. 그래서 국토 이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분 뭘 배우셨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배우셨죠? 그 용도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도시지역이잖아. 뭐 여러분 4개 다 배웠잖아. 도가 넣고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 뭐가 나면 도시지역이 나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에서 지정한 도시지역을 말한다 보십니다. 그 아니면 몇 배를 곱하고 5배. 그 밖의 지역이면 몇 배를 곱해서 10배를 곱해서 이내부는 어디로 가? 비과세를 받으란 얘기야. 근데 아무리 주택 부수 토지라 하더라도 요 놈을 뭐하면 요 초과분은 비과세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여러분? 안 해준다라는 거. 의미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 부수 토지는 무제한이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항상 면적의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때 그 1세대 1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요? 3가지. 그 3가지를 우리가 봐야죠. 첫째, 누가? 1세대가. 둘째, 어디에? 국내에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다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셋째, 그걸 몇 년 이상 보유 양도해야 돼?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는 기본적 비과세 요건 몇 가지야? 3가지. 첫째 누가? 1세대야.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는 양도자 개인별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야? 세대별 개념이야. 세대별 개념. 양도자별이 아니야? 세대별. 우리 집 식구, 가족에서 갖고 있어야 돼. 그 세대가 어디에? 국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 어디 있는 것만 받는다는 얘기야? 국내. 그럼 국외주택은 무조건 뭐란 얘기야? 국외주택은 무조건 과세란 얘기야. 그래서 국내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여기에 국내가 아니라 출전 이거 최근에 이거 나왔어 시험에. 싹 이걸 뭘로 바꿔버려? 국외로 살짝 바꿔 한 글자 고쳐. 그 한 글자 고친 걸 여러분이 고사장에서 잡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연습하는 거야.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그럼 무슨 주택이면 국외주택은 묻지 마. 무조건 뭐야? 과세야. 외국에 있는 주택까지 왜 혜택을 줘? 이해하셨어요?
네, 세 번째 마지막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2년 이상 보유죠. 보유는 소유권을 뭐 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말하는가? 양도일까지 말하죠. 요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죠. 어느 날 현재? 그렇죠. 양도일 현재 시점이죠. 제발 좀 정확하게 하세요. 이거. 이 요건을 충족했냐 못했냐는 것은 보유 기간 내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만 각각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경제변수 배우셨죠? 경제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서 유량변수, 저량변수, 스탁 개념, 플로우 개념 이런 거 배우셨나요? 네. 그럼 요거는 저량 개념이야, 유량 개념이야? 또 당황한다. 저량이야, 유량이야? 저량이죠. 저량. 현재 시점으로 끊어버린 거니까. 유량은 뭐야?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의 시간의 연속된 흐름. 요게 유량. 어떤 시점, 일정 시점으로 끊는 게 뭐고? 저량. 그럼 요거 우리 1세대 1대 비과세 요건은 저량 개념이야, 유량 개념이야? 저량. 스탁 개념이다고. 오케이? 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비과세. 여기서 하나 봐야 돼. 그러면 원칙적 비과세 요건은 뭐마냐? 뭐마냐? 보유야. 그럼 보유와 구분되는 개념이 뭐야? 그렇죠. 거주죠. 거주. 거주는 뭐야?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살고. 요거는 살고 있었냐를 묻는가 안 묻는가 지금? 안 묻는가. 그냥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그냥 양도일까지 기간만 따진다는 얘기야. 근데 뭘 물어본다 해서 뭘 요구한다 해서 거주. 거주는 뭘 요구하는가? 살고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살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죠. 이런 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답답해. 세법을 어디서 배웠는지. 그래서 거주는 원칙 비과세 요건이다고 아니다고? 응? 비과세 요건이 아니라니까. 그냥 뭐만 하면 된다니까? 보유만 하면 된다니까. 정확히 하십시다, 우리 제발. 그런데 말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즉 2017년 아주 유명한 해죠. 8월 2일자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죠. 그러면서 이때 뭐가 나오죠, 여러분?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주택법에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배우셨죠? 자, 이렇게 2017년 8월 3일 이후 어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일 때는 2017년 8월 3일 이후야. 정확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취득한 거는 2017년 8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건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가? 2017년 8월 3일 이후 8월 2일자로 부동산의 종합대책 정부가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조정 대상적인 주택일 때는 이때는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을 뭐 해야 된다? 거주하여야만 뭘 받아? 비과세를 받는 거죠. 정확하게 정리합시다. 현업에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뭐 물어보면 이제 하나씩 물어보면 아주 소설 들었습니다. 징그럽게 공부 안 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현업에 계신 분들이 피드백을 안 해요. 그냥 시험 볼 때 했던 공부를 가지고 그걸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평생 울고 먹는 거야. 근데 법은 매년 바뀌는데도 우리 공인중개사는 책장이 없어. 책이 없어. 여러분 공인중개 사무실 들어가 보라고. 책이 없어. 그냥 지도만 있어. 관내도 배달지도.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지. 그러면서 이거 딴 데 먹혔는데 이건 안 먹히네. 그래서
거주는 비과세 요건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자, 우리 그냥 서울이 전용지역이 무슨 지역이야? 서울시 특별시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 그러면 서울에 내가 주택을 갖고 있어? 그럼 서울에 주택을 갖고 있을 때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뭘 따져야 된다고? 반드시 날짜를 따져야 된다니까. 날짜를. 이해하셨어요? 서울에 있을 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그건 무조건이 아니다고. 언제 거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만 적용하는 규정이라는 얘기야. 그럼 나는 예전에 갖고 있었어. 예전에 서울에 주택 갖고 있었어. 나 서울 주택 소유자야. 대단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걸 잘 판단하라는 얘기야. 서울에 있는 주택 비과세 받으면 뭘 먼저 물어봐야 돼? 언제 취득하셨어요? 요걸 물으시라고.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어떤 고객이 사무실 갖고 비과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라고 물을 때 주택을 넘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서울 거니까 언제 취득하셨어요? 이거부터 물어봐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다. 그러면 뭐가 추가되는 거고? 2년 이상 거주. 즉 요거는 누구한테 요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이상 거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요자. 실제 주택에서 뭐한 사람만, 그 주택에서 뭐한 사람만 살은 사람만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전건은 8월 2일 이전 건은 살았니 안 살았니 묻는다고 안 묻는다고? 안 묻고 몇 년 이상만 2년 이상만 뭐 해주면 된다고? 보유하면 된다고. 오케이?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 3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28쪽.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과 그에 따른 개정 규정은 붙지 제가 일부러 실무 나가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달아놓고 329쪽에 우리 종합 대상 조정 대상 지역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계속 바뀝니다. 예, 개념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 12월 28일자로 추가 지정된 게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언제까지다? 2018년 저거 12월 30일 현재 현황을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뭐 그냥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328조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동그라미 2번 취득 당시에 동그라미 2번 어디에? 취득 당시에 어디 있으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이러한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고 2년 이상이고 엔드죠. 엔드. 거주 기간이 몇 년 있어야 된다?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밑에 기업과 니은에 해당할 때는 묶을 때는 묶고 요거는 거주 요건을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X 표시하시고요. 기업과 니은 묶고 여기 때는 2년 이상 거주 안 해도 된다는 얘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 누구? 요거는 비거주자였던 사람이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만 적용하는 예외적 규정이야. 그래서 3번은 앞에다 적어놔. 예외 규정이야. 누구였던 사람이? 비거주했던 사람이. 자, 마지막 우측에 뭐라 됐어?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나오죠? 이때만 적용하는 예외적 규정이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 이제 어디 보시냐? 330조. 330쪽에 보시면 여러분 요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지정 효과 있죠? 별표 3개 시뻘겋게 칩니다. 즉 서울 일대 적용하는 우리 양도소득세의 독특한 규정입니다. 별표 3개 시뻘겋게. 자, 그 다음에 거기 양그릇 3번. 자, 나는 오늘 주택을 2개를 양도했어. 3개를 양도했어. 그러면 비록 실물에서는 양도 순서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했다. 그러면 밑줄 어떻게 하라?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 밑줄. 이게 키워드야. 에 따라 주택을 어떻게 한 거로 본다? 양도한 거로 본다.
여기 331쪽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조금만 더 할게요. 표정들이 이상해지네 또. 여기 비과세 배제까지만 하고 끝낼게. 예. 자, 비과세 배제 별표 3개.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언제든지. 그리고 또 시험 출제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죠. 자, 첫째. 이 요건을 충족했는데 여러분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대? 안 해주겠대. 그럼 좋은 놈들이겠다 나쁜 놈들이겠다? 나쁜 놈들이겠지. 나쁜 놈들. 감을 잡아 여러분. 이렇게 비과세 요건 충족했는데 비과세 안 해주겠다 해서 정상적인 애들이야 비정상적인 애들이야? 비정상적인 애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뭐야? 그렇죠. 미등 양도. 양도소득세 제일 나쁜 놈이야. 저거 나쁜 놈. 우리 집 아저씨하고 동급. 아닌가 보네. 우리 집만 그러네. 비과세 배제 별표 3개 표시했어요 여러분? 예,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실무에서도 중요해. 그래서 첫째 뭐 미등기 양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전매를 구분을 못합니다. 실무의 사람은 더 하고요. 그러면 결론부터 낼게요.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나쁜 건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전매야? 미등기 양도와 양도가 미등기 전매랑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 오늘 공인중개 사무실 들어가 봐야 되겠죠? 물어봐 가다가 심심하면.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미등기 양도라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자산에 대한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야. 등기부가 있는데. 여기다 뭐를 취득 등기를 하고 안 하고 양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미등기의 뭐는? 전매는 뭐냐? 얘는 등기부가 없어.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취득 등기를 안 하는가 못 하는가? 못 하는가? 얘는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구분되나요? 구분돼요? 취득 등기를 얘는 한 거고 안 한 거고 얘는 안 한 거고 얘는 취득 등기를 안 한 거고 얘는 못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같냐고 다르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는가 못 하는가? 아이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공부하고 가라고 제발 좀. 어떻게 여러분은 공무원하고 똑같냐? 아주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10시 와서 땡 하고 1시 반에 쭉 가갖고. 수험생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공무원 출퇴근하는 거 똑같아. 이거 아니야. 지금 구정 끝났어. 구정. 이제 여러분 스파르타 식으로 이제 올라가야 돼요. 1년이 뭐 한없이 길은 것 같아? 벌써 2월 다 가잖아 이제. 좀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후딱 갑니다. 해본 사람 알 거 아니야. 1년 금방 간다는 거. 그럼 뭐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올해는 이제. 자, 등기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같아 달라? 다르다는 거 제발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저 2번은 여러분 제 책을 보면 어려워. 그냥 2번은 쿨하게 뭐 적으면 돼? 허위신고. 뭐한가? 업 또는 다운. 시험에 나왔죠? 얘도. 계산 문제로 나왔죠? 허위신고. 자, 같이 봐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미주십니다.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다시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이걸 저는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허위신고라 표현한 겁니다. 자,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개념과 법률에서 법률적 표현 개념을 여러분이 자꾸 일치만 시키면 돼.
아, 이게 이거다, 이게 이거다만 일치만 시키면 되는데 이게 일치가 안 되면, 매치가 안 되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다시 한번.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를 실질 거래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르게 적었대. 업이야, 다우냐? 둘 다. 하여튼 뭐 한가? 다르게 적었대. 그러면 이때는 비과세를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하는데 이때 거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자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이 바로 뭐야? 동그라미 1번과 2번이야. 이 금액을 어떻게 한다? 뺀다. 동그라미 뺀다. 그러면 그 부분은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다음의 금액. 자, 비과세 받았거나 감면받을 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뭐 한다고 여러분? 뺀다. 그래서 1번 잠깐 보죠. 1번에 여러분 밑줄 쳐. 얘는 비과세를 적용받았을 때 얘기고요. 2번은 감면을 적용받을 때야. 그래서 1번과 2번은 엔드 개념이야? 또는 개념이야? 여기는 또는 개념이야. 이런 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그 얘기야. 오케이? 자, 같이 봐, 1번.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는데 얘가 뭘 했다는 얘기야, 지금? 얘 뭘 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았는데 지금 뭐 했다는 얘기야? 허위신고 했다는 얘기, 허위신고. 그럼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이때 과세가 되는 가액은 얼마냐? 그 얘기야. 그럼 거기 보세요. 밑줄,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 밑줄 하나. 밑줄 잘 쳐. 다 밑줄 치면 안 돼. 한 줄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했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 여기까지 끊어버려야 돼. 이렇게 밑줄 하나. 그럼 저거 이게 뭐야 여러분? 과세할 경우에 산출세액을 말하는 거죠.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비과세 안 해주고 과세할 때 세액을 말하는 거야. 거기 써있잖아.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했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 다른 말로 뭐 할 때? 과세할 때 세액을 맞죠.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라고 했을 때 산출세액이 얼마냐 그 얘기야. 다시 밑줄 갑니다. 밑줄.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 거래가의 차이.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 실질 거래 차이. 밑줄 쳤어요? 지금 밑줄 몇 개 쳤어? 2개.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시뻘겋게 쳐 거기다가. 나 무슨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그거라도 적어놔. 적은 금액. 그 출제는 살짝 뭐로 바꿔? 큰 금액으로 말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둘 중에 적은 금액. 이때 첫 번째가 바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할 때 산출세계에서 매매 계약서에 무슨 가액과? 거래가액과 실질가액. 두 가액의 뭐? 차액. 둘 중에 어떤 금액?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이야. 적은 금액. 요거 실제 시험에는 계산 문제를 물어봤어. 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할 때 산출세가 실질 거래가액과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 거래 두 가액이 뭐예요, 여러분? 차액.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아무것도 아니야. 말이 어려서 그렇지. 제가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을 보유했어요. 무슨 요건 충족했다는 얘기야? 비과세. 그래서 이때 비과세를 받았어. 이때 만약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뭐 하면은 과세할 때 세액을 계산해봤더니 얼마인가 봤더니 8천만 원이 나왔대요, 여러분. 내가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뭐 할 때? 과세할 때 세액을 계산해봤더니 얼마 나왔대, 여러분? 8천만 원. 그러면 결국 나는 얼마 비과세 받았다는 얘기야? 8천만 원 세금 냈다는 얘기야? 안 냈다는 얘기야? 안 냈다는 얘기야. 왜? 나 무슨 대상이니까? 비과세. 원래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면 얼마 내야 되는데 8천만 원 내야 되는데 나는 1세대 1주택 2년 이상을 보였기 때문에 무슨 요건 충족해서 비과세 요건 충족해서 요거 8천만 원 세금을 냈다고 안 냈다고? 안 냈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끝났어. 그런데 이 사람이 요걸 매매를 할 때 뭘 쓴 거야 여러분? 허위계약서 쓴 거야. 이중계약서.
뭐냐면 수자가 뭐자고 그러냐면 야 너는 어차피 1세대 1주택 뭐니까 비과세야 비과세. 비과세. 그래서 실제 거래가액은 얼마인데 7억이야. 얼마다고? 실제 거래가는 7억이야. 그런데 업계약서 써달래 업계약서. 그래서 얼마짜리 썼어요 여러분? 8억 원짜리로 신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8억 원에 매매했다고 신고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얼마 업시켰어? 1억을 업시켰죠. 어차피 얘는 7억에 양도했다고 신고를 하나 8억 원에 양도했다고 신고하는 얘는 무슨 대상이니까? 비과세니까. 근데 이상하다. 다운계약서를 쓸 텐데 얘는 무슨 계약 썼네? 업계약 썼네. 얘 미쳤네. 그럼 얘 매수자는 뭘 더 내죠 여러분? 취득세를 더 내죠. 1억 원에 취득 더 내죠. 그러면서 업계약서를 써달래. 그러면 양도자는 실제 얼마 팔았는데 얼마 썼을까? 8억. 그럼 양도책이 1억의 과대 계상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어차피 뭘 받으니까? 비과세 받으니까 지장이 없으니까 써달라는 얘기야. 이럴 때는 업계약서 써져 안 써져? 써져요. 써져. 그럼 얘 왜 업계약서 썼을까? 남들 다운 쓸 때. 얘는 나중에 해야겠다는 얘기야. 나중에 양도책을 1억을 어떻게 하는가?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얘는 1억 원에다 뭘 구성하는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거야. 비자금. 이게 법인들이 하는 짓들이야. 하청업체 이런 힘부 나보다 약한 애한테 매매계약서 쓴다. 네가 나한테 얼마 판 걸로 해놔. 그래서 실제 얼마 팔았지만 7억 팔았지만 얼마 판 걸로 쓰자는 얘기야. 8억. 그래서 장부상에는 얼마를 잡아놔? 8억. 그래서 현금 나간 거 얼마를 잡아? 8억. 근데 실제는 현금 얼마 줬어? 7억. 그럼 1억 원 남았잖아. 그걸 이제 대표이사가 내 재벌이 갖고 가는 거야. 내 근거로. 총장님 근거로. 스키들이.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이 이런 놈들이야. 이런 놈들. 재벌들 다 이러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면 적발되면이야. 안 걸리면 문제야. 항상 세금은 안 걸리면 되는 거야. 그죠? 세금은 여러분 안 걸려. 세금은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 저는. 세금은 세법은 확률게임이야. 확률게임.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 안 걸린다, 걸린다 100%가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 세법은 의사결정할 때 확률적 게임으로 가는 거야. 했을 때의 편익과 비용. 하지 않았을 때의 편익과 비용.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투자 의사결정할 때 보셨나 혹시? 제가 잘못했죠? 니 거나 해라 스켜. 자 걸렸어. 그럼 얘는 이제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이때 과세가 되는 세금은 얼마냐는 얘기야. 그러면 거래가액과 신고한 가격의 차이가 얼마? 1억. 그 다음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할 때 세액 얼마? 8천만. 둘 중에 어떤 금액?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얼마? 8천만 다 뭐 한다는 얘기야? 과세. 그럼 얘는 비과세 얼마 받은 거에서 8천만 원 비과세 받은 세액 저 적은 금액 얼마? 8천만 원 빼라는 얘기죠? 그럼 결론 다 뭐 하는가? 과세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결론 둘 중에 어떤 금액을 적은 금액을 뭐 하겠다고? 과세하겠다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조금 어려워지니까 심플하게. 자, 마무리만. 나는 다운계약서 썼어, 드디어. 야, 그렇지. 다운계약서 써야지. 그렇지. 다운계약서. 신고를 할 때 얼마 했냐? 6억 5천만 원에 신고했어. 얼마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7억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과세 관청에 신고를 할 때는 얼마의 매매가 된 걸로? 6억 5천만 원에 매매가 된 걸로 신고를 했어. 그럼 얘는 얼마 다운시켰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다운 자체를 얼마밖에 안 했다고? 5천만 원. 그럼 이때 비과세 이제 해주고 안 해주고? 다운했으니까 비가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뭐 하는데? 과세. 그럼 과세가 된 세금은 얼마? 여기 과세가 된 세금은 얼마다고 지금? 8천만이다고. 다시. 다운시킨 금액이 5천만 원이잖아. 그래서 다운시켰으니까 너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면 비과세 안 해주니까 뭐 하겠다고? 과세. 이때 과세를 해보니까 세금 계산도 얼마 났다고? 8천만 원. 그럼 이때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가 되는 금액은
요 8천만 원과 차액 얼마? 5천만 원.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그래서 전체 비과세 받은 금액 얼마 중에서 8천만 원에서 얼마만 과세가 되고 얼마만 과세가 되고 5천만 원만 과세가 되고 나머지 3천만 원 그냥 그대로 뭘 받는가? 비과세 받는 거다고. 이해하셨어요? 나는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만 적어가. 무슨 금액? 적은 금액을 과세한다. 이해하셨나요?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 어디부터 간다? 고가주택. 여기부터 계산 문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